안녕하세요. 옵트버스의 정원석입니다. 저희 옵트는 P2P 기반 탈중앙 피트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모여서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콘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양인으로 B형, 아버지 어머니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래머, 기획자, AI 리서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저의 외모, 목소리, 그리고 제 학벌, 언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예측을 합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에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노동이 되고 이런 노동을 통해서 번 화폐들이, 그러니까 가상의 화폐들이 실제랑 연결이 돼서 가상에서의 노동과 현실에서의 노동이 차이가 없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옵트버스에 살고 있는 옵트리안 제이를 만나면서 그 친구는 가상의 피트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옵트의 제이입니다. 저는 옵트버스에서 선택하여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옵트버스는 제가 꿈꿨던 나라입니다. 현실에서는 취미인 운동이 이곳에서는 경제활동이 됩니다. 옵트가 제공하는 클래스를 들었을 때 아이템인 NFT를 받으며 운동을 예습하고 피어들과 만나 함께 운동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모두한 것들이 경제활동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클래스를 들을수록 저는 더욱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트버스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받은 수료증 NFT를 통해 제가 얼마큼 건강하고 꾸준하며 협업을 잘하는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꿈꾸니?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네, 놀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벌기 위해 논다. Play to ear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lay to earn 게임에서는 NFT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임에서 얻는 아이템들이 NFT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Non-Fungible, 대체 불가, 토큰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토큰은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고 대체 불가는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NFT가 한 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일종의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됩니다. 무한 복제, 복사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 무기, 갑옷들이 NFT화되고 이것을 게임 안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NFT인 아이템을 얻고 그것을 NFT 거래하는 마켓에 판매 후 해당 게임 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코인을 취급하는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와 같은 곳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원화로 바꿉니다. 전통적인 게임에서는 게임 속에서 얻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법이지만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합법일 수 있습니다. 리니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에 음성적으로 공장에서 아드나를 벌어 판매하고 또 외부 거래소를 통해서 어렵게 아이템과 계정 거래를 해왔지만 모든 거래가 회사의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되면 사실상 게임 속 경제와 실제 경제의 연결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리니지 게임 속 메타버스의 모든 활동이 실제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리니지 메타버스 속의 수익과
자산은 모두 화폐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의 리니지가 under the table P2E였으면 블록체인과 결합한 리니지는 on the table P2E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템 공장들도 규정을 지킨다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게임에서의 부자가 현실에서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play to earn 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해본 핫한 P2E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엑시 인피니티를 해봤을 때는 엑시의 가격이 시총 1조 정도였는데 현재 2021년 11월 25일 엑시의 시총은 10조입니다. 10배 정도가 오른 거죠. 이게 4달 만에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먼저 엑시 인피니티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최소 3마리의 엑시가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시가 20마리 이상이면 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60개로 늘어납니다. 충전되는 속도가 또 빨라지기도 하죠. 저는 가장 저렴한 엑시 3마리를 사기 위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이더리움을 통해 메타마스크로 전송, 로빈 월렛 동기화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저렴한 엑시 3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엑시 3마리를 3마리 가격 100만원, 한 수수료 50만원 정도를 썼고요. 총 15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가스비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크립토가 다른 곳으로 전송될 때 든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스비는 이더리움이 가장 비싸고 특징에 따라 가스비가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인 크립토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3마리의 엑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 난이도를 깨는데 엑시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을 사용해서 적을 이기면 됩니다. 보통 하루 4시간, 5시간 정도 엑시를 플레이하면 한 달에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익은 엑시코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만원은 한국에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필리핀과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노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과 같이 핸드폰이 보급되어 있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 필리핀 클락에 이렇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리핀 클락에 있는 엑시 인피니티 아카데미입니다. 이 엑시 아카데미는 한국의 엑시 스폰서 투자자가 초기 2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필리핀 스콜라 플레이어가 게임을 잘하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교육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게임 자체는 솔직히 너무 재미없습니다.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노동을 하는 게 더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엑시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엑시의 커뮤니티 생태계였습니다. 엑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즉 전통적인 주식회사처럼 대표가 의사결정에 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를 이루고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회사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생태계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원들이 단순 게임에서 버는 수익 이외에 엑시를 초기에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엑시를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엑시 캐릭터를 브리딩해서 더 희귀한 엑시를 만들어 판매하는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엑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밈을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 곳곳에 뿌렸습니다. 엑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엑시의 전체 마켓이 커지고 그들의 수익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상의 세계에서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경제활동의 이익은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중개자가 없는 탈중앙화된 금융, 회사가 생겨 누군가가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쉐어링 오너십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크립토 마켓 토큰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말 핫한 섹션입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꿨고 로블록스는 3분기 실적 이후 2배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인 기업들의 초기 진입이 시작됐고 더 많은, 더 큰 기업들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신뢰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웹 1.0 인터넷의 초기는 오픈소스였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컨트롤 없이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만 있다면 전 세계에 연결되어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평하고 투명한 오픈소스를 신뢰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두터운 신뢰 위에 그들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이 프로토콜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이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웹 2.0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덕분에 사용자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웹 1.0에서 한 방향의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했다면 웹 2.0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에 사진, 영상, 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친구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자기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업이 오픈소스의 신뢰에 새로운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웹 1.0의 오픈소스가 아닌 기업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웹서핑, 친구들과 이야기, 업무, 미디어에서 사진, 영상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인 기업을 거쳐야 하고 기업의 코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개자인 기업자들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보기 어려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그들이 만든 정책을 따라하며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추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은행 대출을 받으라는 전화, 통신사를 바꾸라는 전화가 매일 옵니다. 내가 이 기업들을 신뢰해도 되는 걸까? 내 사생활에 담긴 사진이나 글을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도 될까? 사용자는 점점 우리의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중개자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 모듈이 깨진 거죠.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웹 1.0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평한 플랫폼 위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게 신뢰와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사생활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더 이상 웹 1.0에 세워진 중개자들을 믿지 않게 되고 중개자 없이 새로운 신뢰 모드를 구축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2019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P2P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는 똑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며 검색,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같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죽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며 네트워크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의 정보 자료를 100% 검색, 공유가 가능하고 제한된 커뮤니티에서
파일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면 커뮤니티 상호 간의 정보 공유망 또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P2P 방식을 금융에 적용하면서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 부담이 적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한테 서버에 분배하여 저장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사람들에게 제 랩탑에 여유 공간을 대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게 그 대여료로 파일코인으로 지급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또 멀리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파일을 저장해 줄 것을 신뢰하고 저는 이더리움이 세운 규칙으로 보상을 받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개자에 의해서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우리는 이미 다른 구조 위에 새로운 신뢰를 쌓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뢰 문제는 인터넷, 금융, 데이터에서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에서도 발생합니다. 옵티버스의 정원석 대표는 유학 시절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감에서 항상 고통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운동은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줬고 헬스장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서 피어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신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만 직장 동료와 함께 피어 운동을 하면서 회원간 티칭 금지라는 규칙으로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원석 대표를 차별해서 보호해준 운동과 헬스장이 반대로 차별과 소외를 만들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옵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19년 재능 기부를 시작해서 2년 동안 300여 명이 이상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또 매일매일 던졌습니다. 처음엔 테크와 양질의 교육 컨텐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플, 안드로이드 앱, 웹사이트, 2D, 3D 가상 공간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 컨텐츠,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1000개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옵트에 한번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오프라인 재등록률이 매달 95% 이상이 됐고 6개월 동안 멤버가 변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뽑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옵트는 구성원을 신뢰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고 삶을 살 거라는 걸요. 구성원은 옵트가 투명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옵트를 운영하고 구성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위치한 옵트 스테이션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납니다. 이곳에서 함께 운동하고 서로 더욱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하고 먹고 마시며 파티하고 삶을 공유합니다. 옵트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의 타고난 외모, 문화, 인종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꾸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옵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의 글로벌 옵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돼서 운동을 하고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피트니스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커뮤니티가 되어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또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 노동을 통해 얻는 화폐의 가치가 현실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버추얼 이코노미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옵트는 탈중앙화된 피트니스입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공간을 공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피트니스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가 현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합니다. 노는 것이 경제활동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희 옵트 커뮤니티와 함께 피트니스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분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